조금 친해졌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께서 가르친 제자들 저희가 잘 또 가르칠 수 있게끔 입학처에서 어떻게 하면은 저희 전형에 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팁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소개, 전형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제 대학 소개 잘하거든요. 한양대학교 하면 여기서 2시간 동안 떠들 수 있는데 오늘은 한양대학교 하면 오늘 라인업 보시면 이런 대학이다. 웃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좋은 대학이고요. 전형 방법 말씀드리면요. 저희 수시에는 4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수시에는요.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 특기자, 그리고 정시가 있고요. 교과는 내신 성적 100%, 종합은 학생부 100%, 논술은 논술 거의 100%입니다. 특기자는 특기가 있는 학생들이고요. 정시는 수능 100%입니다. 전형 소개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테일한 전형 소개는요 학생 학부모님들한테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선생님들이시니까 세부적인 내용들, 데이터 중심의 작년 결과와 올해 변경사항, 그리고 우리 제자들 지원시킬 때 어떤 팁 같은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자, 학교 소개랑 전형 소개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전체적인 데이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꺼져버렸네요. 작년과 재작년에 보시면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이렇게 데이터를 좀 내봤습니다. 2023학년도 경쟁률 보시면 교과는 한 8대1 정도, 종합은 15대1 정도, 논술은 100대1, 정시는 3.8대1, 7대1 정도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제가 내려오면서 그리고 주제를 정할 때 친해지길 바란다는 이유가 우리 광역시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좋은 광역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과 전형에 우리 광주에서 한양대학교 지원하는 인원이 한 2% 정도 됩니다. 2%. 종합은요 한 2.6% 정도예요. 2.6%. 논술은 1%, 정시는 2.6%. 굉장히 높은 수치도 아니고 낮은 수치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저희가 그동안 광주 지역에 많이 와서 이렇게 조금 썰을 풀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들게 하더라고요. 여튼 광주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한양대학교 지원하는 비율은 지원자 비율의 1.8% 정도 됩니다. 등록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300여 명 등록하는데 그 중에 한 2.3% 학생이 광주 학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 현황은 교양으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은요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래서 경기권, 광역시, 비수도권 여기 많이 지원을 하고요. 등록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광주 지역은 2%. 그래서 광역시 대부분은 인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지역입니다. 논술은 서울에서 40%, 그래서 경기에서 30%. 그래서 광역시, 비수도권 보시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논술 지원자, 등록자 보셨고요. 학종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광역시가 굉장히 또 많죠. 등록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된다. 그래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은 광역시, 5대 광역시 그리고 비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강점을 갖는 전형이다 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시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는 추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데이터였고요. 세부적으로 하나씩 제가 전형별로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 최저학력 기준 없이 내신 성적으로만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학교가 몇 없습니다. 지금까지 쭉 한양대학교에서는요, 지금까지라고 해서 2015학년도 때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교과 전형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존에 쌓여있던 선입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목표는 그 선입견을 조금 벗겨버리는 건데, 여튼 한양대학교 교과전형은요 내신 성적 100%고요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에 국영수사가 모든 과목들, 진로 선택 과목은 상위 3과목만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의 특징들이 조금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교과전형의 특징 첫 번째, 일반고 위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 거의 모든 학생들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일반고에서 졸업을 하고 일반고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합격자 내신 아닙니다. 교과전형의 지원자 내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58, 재작년에는 1.72 정도 되는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등록자 결과도 보여드릴게요. 한양대학교 교과전형이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니 최상위권 학생들의,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보험 형태로 많이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원율이 굉장히 높은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분들 중에 한양대 교과전형 합격을 했는데 최초합을 했는데 남는다 하면 좀 마음이 좀 아프신 선생님들이 좀 계실 거예요. 주변에 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양대 교과전형은 최초합을 노리고 쓰는 전형은 아니다. 추가 합격까지 좀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에 300% 보여드렸고요. 나중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지만 학과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팁. 충원이 많이 돌다 보니 지원자 기준 2,740명 중에 합격자, 충원까지 다 포함해서요. 합격자 비율이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 중에 50%는 합격 소식을 듣고 다른 대학을 가실 학생들은 다른 대학으로 가고, 우리 대학에 남은 학생들은 우리 대학에 남는 이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전형을 운영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합격 비율이 조금 낮았으면 좋겠어요.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께서 진학 지도를 정말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맞춰서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구멍도 좀 납니다. 예전에는 조금 났는데요, 많이 납니다. 자,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최초 합격자와 최종 등록자 간의 내신 차이입니다. 이 숫자가 낯설긴 하죠. 낯설긴 합니다. 요즘 또 내신 성적이 학령 인구도 줄고 아이들의 선택 과목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내신 성적을 받기가 더욱 힘든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자, 해가 가면 갈수록 최초 합격자와 최종 등록자 사이에 점수 갭이 많이 커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한 요 정도 1.16이 아니라 1.34 정도 되는 1.45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한양대학교 교과전형 같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웃라이어인데요. 자연, 인문, 상경 부분이 있어요. 최초 합격량이 최종 등록자의 최고 높은 아이들은 이렇죠. 근데 이런 아이들도 발생을 하는데요. 매년 발생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는 게 제가 지금 안타까운 심정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끊겨야 될 학과도 여기서 끊기고, 여기서 끊겨야 할 학과들도 여기서 끊기고 이거인데요. 자연은 이 학과가 인지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실내건축 디자인 이런 학과고요. 혹시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굉장히 좋은 학과인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신다고 믿겠습니다. 그 아이들이에요. 여기는요, 굉장히 금융 쪽으로 좀 유명한 학과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교과전형에서 조금 등록자의 내신 성적이 낮아지는 경향성을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 선생님들께 안내를 하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지원 전략 설명회 때나 이렇게 말씀드릴 생각이었었는데, 첫 번째가 한양대학교 등록자 기준 성적대가 낮아지는 케이스. 첫 번째가 인식이, 학과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낮아서,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 성적대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얘처럼 파이낸스 경영입니다. 너무 겁나서 파이낸스 경영학과가 기존의 한양대학교 다이아몬드 세븐학과고 내신 성적대가 1.1, 1.2로 끊겼던 학과였다. 그러면 나는 지원을 머무르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큰데요. 충원이 돌다 보니까 더 이상 뽑을 자원이 없습니다. 한양대는 올 내신으로 뽑아도 2등급까지 다 뽑습니다. 근데 자원이 없어서 못 뽑은 케이스도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최종 등록자 내신 평균입니다. 사실 홈페이지에 다 있는 정보입니다. 다 있는 정보인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드릴 정보들이 있어요. 자, 파이낸스 경영. 아까 제가 1.6 얼마라고 보여드렸어요. 근데 평균 등급을 보니까 1.24입니다. EI 70% 컸냐? 아마 1.24에서 얼마 그 차이 안 날 거예요. 마지막 아웃라이어가 쭉 떨어진 겁니다. 1.0에서 1.01, 1.02, 1.11, 1.2, 1.3 얼마 하다가 바로 1.6으로 찍힌 케이스예요. 그게 요 케이스입니다. 자, 국어교육과 여기가 내신 성적이 높은 순으로 낮은 순으로 쭉 나열을 했는데 국어교육과가 사실 여기 있을 아이가 아닌데 여기 있어요. 얘요. 보시면 모집 인원이 3명입니다. 추합 인원이요 12명이고 추원율이 400%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자료를 해석하시는 거예요. 얘 모집 인원 몇 명인 줄 아세요? 모집 인원 3명이에요. 모집 인원 3명인데 지원 인원 경쟁률 한번 보세요. 5대 1이었습니다. 그럼 국교과는 전원 다 들어갑니다. 그런 케이스가 인문계열에서는 꽤 나옵니다. 그걸 선생님들께서 충원율, 여기 지금 국교과는 400%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더 있었으면 충원율 더 돌았을 거예요. 그래서 충원율이 생각보다 많이 돌아요. 교과 전형이. 학과별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자연계열 쪽에 많고요. 학과에 풀이 없거나 혹은 조금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다가 떨어지는 케이스. 여기 보시면 정책이 이렇게 떨어질 학과가 아닙니다. 미커가 이렇게 떨어질 학과가 아닌데 학생들이 겁을 먹고 이게 또 지도를 하시면서 조금 겁을 먹고 주저주저 하신 거죠. 그래서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은요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지금 좀 불안합니다. 선생님과 좀 친해져서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교과의 마지막 운영. 그래서 올해 우리 제자들 중에 한양대학교에서 정말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원율 꼭 고려하시고요. 경쟁률이랑 충원율 고려해서 마지막 지원 인원 보시고 한양대학교에서 보통 2시, 3시에 마지막 경쟁률 공개하니까요. 거기 지원 인원 보시고 지원시키는 게 교과 전형에서는 조금 합격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허락이 되겠지만 예를 딱 들어드릴게요. 자, 국교과랑 국문과 비교하겠습니다. 국교과는 내신 평균이 1.5고요. 국문과는요 1.53입니다. 비슷비슷하죠. 마지막 최종 경쟁률을 때렸는데요. 국문과가 4대 1, 국교과가 5대 1. 이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디 있을까요? 국문과 씁니다. 국문과 써요. 근데 충원율 계산해 보면요, 답은 국교과 쓰라고 되실 거예요. 왜? 한 3년치 정도의 모집 인원이랑 충원했던 인원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디가 풀이 잘 안 찰까 느낌 오실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해서 지원하시면 조금 더 합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스킬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교육자이시기 때문에 내신 성적과 충원율을 좀 고려해서 학생들을 지원시켜 주심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졌던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아주 높겠구나라는 편견은 살짝 내려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꼭 충원율 고려하고 지원하는 인원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5대1까지는 불안한 숫자예요.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이 5대1보다는 조금 높았으면 전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한 6대1, 7대1 정도 되면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문계열 쪽에 모집 인원이 작다 보니까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 분명히 정책이랑 미커는요 올해 대박 날 겁니다. 올해 대박 날 거예요. 자연계열 순서입니다. 반도체부터 시작해서요. 여기 실내건축 디자인 자연, 아까 자연계열의 아웃라이어는 이쪽 학과입니다. 물리학과, 실감기 이쪽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조금 탄탄하게 지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학과의 인지도에 따라서 내신 성적이 차이가 조금 난다. 그래서 인문상경과 자연의 지원 전략은 조금씩 다르게 가져가심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플러스 알파, 충원율, 그리고 지원풀 꼭 확인하시고 지원해야 된다 하는
그래서 입시 결과는 한양대 홈페이지에 다 있을 거고요. 자, 논술 전형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논술은 광주 지역에서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10%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출결만 잘하면 크게 문제없는 그런 전형입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경쟁률은 높아져 보이는데요. 사실 모집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모집 인원이 주는데 지원하는 풀 자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좀 높아져 보인다. 그래서 논술 결시율도 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없지만 네, 이렇게 결시율 있고요. 충원은 돌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 경기 학생들 그리고 재수생들이 한 5할 이상, 6할 정도 재수생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교 유형은 논술에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논술 답안, 그 다음에 출제 기준, 채점 의도 전부 다 홈페이지에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의 논술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의 논술은 누구나가 다 풀어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다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입니다. 제가 교과에서는 팁을 말씀드렸고 종합에서도 팁을 여러 가지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종합전형이 예전에 창의적 체험활동상 학교 활동을 충실히 하는 학생들이 종합전형에 유리하다라는 추세에서 이제는 학업이 굉장히 중요한 추세로 바뀌었다. 생각보다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들어온다라는 결론을 미리 드릴게요. 그리고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각보다 전공 적합성을 많이 따지지 않는다. 사실 없어요. 전공 적합성이라는 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서요. 전공 적합성보다는 과목 성취에서 계열에 적합한 학생들이면 충분히 지원할 만하다. 그래서 활동 내용의 타이틀보다는 활동 과정,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통계입니다. 지원 인원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경쟁률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17.5대 1, 인문은 15대 1, 상경은 10대 1 정도 되는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률 종합전형에서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우리 초장님이 계시는 생명과학과 44대 1, 굉장히 웃고 계시는 전형. 그래서 원자력공학과는 또 생각보다 좀 낮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별로 편차가 조금 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실건대 인문이 9대 1, 그다음에 스포츠 사이언스 매니저먼트 빼고 교육학과가 26.5대 1, 이 정도 되네요. 상경은 워낙 모집 인원이 많다 보니까 8대 1, 10대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률은 이렇고요. 고교 현황 궁금해 하실 거예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에서는 일반고가 몇 프로입니까? 특목고는 몇 프로입니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6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분류를 했고요. 실제 지원한 비율부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일반 자문고가 보통 60% 정도, 자사고가 15%, 나머지 특목 영재고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등록자가 더 궁금하실 겁니다. 이계년치 등록자입니다. 그래서 22가 회색, 23이 분홍색입니다. 그래서 일반고가 매년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48% 있을 때도 있고요. 보통 5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50% 초반일 때가 있고 중반일 때가 있고 후반일 때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등록자 기준에 일반고 학생들이 한 55% 정도 있었다. 과거가 굉장히 적죠. 작년에는 영재고도 좀 적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일반고랑 자사고 쪽이 좀 많이 늘었고요. 이렇게 특목고 쪽은 감소한 추세였다 정도입니다. 고교 유형 보여드렸으니 이제는 또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자, 한양대학교는요 4대 신용량이 중요하고요. 종합성취도 평가하고요. 학생부에서 학업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내신은요. 내신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선생님들이시니까요. 내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신 일단 지원자 기준으로
일반 자본고, 자사고, 과학고, 외부 국제고, 기타로 좀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높습니다. 일반 자본고가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보니까 1점 후반대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이 수치가 정말로 이제 학업 역량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3점도인데요. 보시면은 자연계열 쪽에 보시면 이거는 예시로만 들어왔습니다. 1등급 기준에서 1등급 초, 2등급까지도 되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1등급 학생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3등급이 보이긴 하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방금은 자연계열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저 자료를 디테일하게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내신 성적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결과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경향성은 알고 가자는 측면에서 살짝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1등급 중반이든 1등급 후반이든 2등급 초반이든 그 정도 되는 학생들이라면은 내신 성적에서 우위를 가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뭐가 학생부 종합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판가름하느냐 하는데요. 그게 이제 한양대에서 얘기하는 4대 핵심 역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저희나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생기부를 꼼꼼히 읽어볼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상창체 획득 획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상창체 획득 획득. 근데 수상이 이제 들어오지 않죠. 그리고 획득이 굉장히 아름다워졌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나는 우리 제자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정말로 솔직하게 적는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혹시 양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없어요. 네. 사실 발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앞사람 맞으실 수 있으니까 없습니다. 획득이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답냐면요. 읽으면 읽을수록 눈물이 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웠나? 한양대학교 정도 지원하는 아이들만 있으면은 세상이 아름다운 나라, 범죄 없는 나라, 깨끗한 나라 1위 한양대학교래. 한국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세특에서 변별할 수 있는 범위와 수준이 좁아졌어요. 이미 선생님들은 세특뿐만 아니라 행특의 전문가셔요. 행특의 전문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써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행특 좀 창체. 예전에는 동아리 백화점이었죠. 아이들이 원하는 동아리 짠뜩 열어가지고 너네들이 원하는 거, 너네들이 희망하는 거, 자기 주도 역량 쭉쭉 보여가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그 내용 내가 적어줄게. 이제는 다 잘려버렸습니다. 적을 내용이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닥쳤어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로 세특의 전성시대, 교과학습 발달 사항의 전성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양대는요, 행특 읽습니다. 창체 볼 거예요. 세특 중요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행특 볼 겁니다. 창체 볼 거예요. 세특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교과목별로 국어, 수학, 외국어, 사회, 과학 모든 교과목의 세특을 꼼꼼히 읽어볼 거고요. 거기서 학생들이 어떤 모습을, 어떤 결과를 보였는지 저희 사정관들이 꼼꼼히 이렇게 체크를 할 겁니다. 체크를 하고, 체크하고, 행특에서 써준 내용 체크하고, 동아리에서 했던 내용 체크해서 공통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이 학생의 역량으로 쓰여져 있고 평가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4대 역량에 맞게끔 이건 비판적 사고 역량, 깊이 있는 사고를 했네, 비판적 사고 역량. 좀 융합적 사고, 실용적인 생각을 했네,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 주도 역량, 소통 협업 역량. 이런 식으로 각 교과별로 채팅되고 세특, 창체, 행특 세 가지 영역을 꼼꼼히 비교하고 확인하는 평가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신 성적은 잊어주십시오. 내신 성적은 그 정도 때 되는 내신 아이들은 내신으로 화풀이 좌우되지 않고 이걸로 좌우된다. 종합 성취도는 기본적인 학업 역량입니다. 지원자가 한양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냐 없냐 따지는 거고요. 학업의 깊이, 융합적 사고 넓이, 그다음에 자기주도 역량, 소통 협업 역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판적 사고 역량을 예시를 들면 선생님들께 질문을 많이 하고 그 교과에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한 학생이면 일수록 비판적 사고 역량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고 조금 질문의 수준이 깊어서 이 아이의 지식적인 수준이 단순히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용해보고 분석해보고
이런 아이들. 창의적 사고 역량 같은 경우는 교과 간, 학문 간, 단원 간 혹은 문제풀이를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든지 시를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든지 등의 내용들이 있는 아이들. 자기주도 역량은 사실 비교과보다는 요즘에는 교과에서 변별이 더 됩니다. 비판적 사고 역량이 높으면 자기주도 역량도 높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능동적으로 조금 더 찾아보고 수행평가 더 하고 더 질문하고 당연히 이런 학생이 자기주도가 높겠지요. 그리고 본인이 질문 많이 하고 알았던 내용들 꼭 다른 친구들에게 나눠주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학업적 소통 역량까지 훌륭하게 세특에 적혀 있을 겁니다. 잠깐만 그런 내용들을 좀 기준으로 저희는 본다는 겁니다. 그게 세특에 있든 행특에 있든 창체에 있든 이 역량들을 찾아나가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고요. 그 역량들을 평가해 주시는 건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우리 제자들의 학생부에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저희는 현명하게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이 학업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주도 역량이랑 소통 협업 역량이 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좀 무게 중심을 가지고 있다.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학업은 세특에서 먼저 저희가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쭉 봅니다. 그래서 원점수 볼 거고요, 이수자수 볼 거고요, 어떤 과목명도 당연히 보겠지요. 그리고 평균도 볼 거고요, 표준 편차도 봅니다. 이 과목이 어떻게 형성될지, 즉 교과 통으로 돌립니다. 수학 교과에서는 수학, 공동수학부터 시작해서 수학 1, 2, 미적, 기하, 확통 들었던 거 쭉 총괄하고 보면서 어떤 수준의 아이인가 수학 교과에서, 그리고 어떻게 이수를 했을까, 잘했을까 못했을까 등등을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에서 찾아낸다. 세특을 중심으로 다른 영역에서도 역량이 있을까 없을까 찾아내는 방식이고요. 인잠재력은 일단 행특부터 읽는데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행특에 있는 내용을 다른 영역에서도 조금 찾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행특에서 보통 끝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잠재력보다는 학업 쪽에 합격과 불합격이 좀 무게감이 좀 실리지 않을까 하는 게 요즘 추세,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열적 합이라고 했습니다. 수학, 과학, 국어, 외국어, 사회 이렇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학생부 종합평가 아까 4대 핵심 역량을 찾을 때 수학, 과학이 한 축, 국어, 외국어, 사회가 한 축입니다. 그래서 자연 계열은 수학, 과학이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높고요. 인문은요, 국어, 외국어, 사회가 조금 높습니다. 상경은요, 두 개가 동일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조금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평가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학업 종합성 지도가 200점, 학업이 300점, 인성이 300점, 교수님 평가 200점에서 총 1000점 만점으로 작년에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는 이 두 개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학업 역량이 중요하다. 생각보다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 중요하다. 생각보다 선생님의 세특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선택 과목 부분들이에요. 오늘 오시는 학교들도 이런 제안을 좀 했는데요.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로 관련해서 꽤나 학교에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A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돼. 특정 B라는 학과에서는 이런 해야 되라는 경향성이 이미 많이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일단 한양대에서는요, 교과를 반드시 그렇게 이수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연계열 공대 지원하는 아이들은요, 공대 지원자들스럽게 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생명과학과를 지원하려면 당연히 생명과학 2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데요. 안 해도 무방합니다. 왜? 과학 통째로 저희가 역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생명과학 2를 하지 않고 생명공학이 지원한다 해서 합격자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평가를 하면서 궁금해하겠죠. 특히나 물리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물리 2를 이수를 한 아이들이 공대에 지원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왜? 한양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른 데에서 워낙 권장 과목, 핵심 과목을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 그렇게 지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튼 한양대학교에서 좀 자유로운 거는요, 물리 과목을 이수하고 화학 과목을 이수하고 등등의 과학 2 과목을 골고루 이수한 학생들은요, 과에서 원자력 공학과를 지원하든 자원환경공학과를 지원하든 미자공 지원하든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대 평가하는 그 계열에 대한 평가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 지원자가요. 어떤 걸 선택하든. 그래서 생명과학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던 활동 기준이에요. 활동 타이틀 기준으로 생명과학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는데 3학년 때 진로가 화공으로 바뀌었어요. 지원이 됩니다. 거의 똑같은 평가 결과를 받을 거예요. 모집 단위별로 지원하는 아이들의 수준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그 지원자가 받는 결과는 생명과학과든 화공과든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도 사실은 뭐 저희 한양대학교에서는 권장 과목, 핵심 과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다. 그럼 어떤 부분이냐? 인문계열 소양, 자연계열 소양,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과목을 이수했고 뭐 사회중심, 과학중심 이렇게 좀 통으로 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했냐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을 선택했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심화 트랙을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화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심화 과목을 이수한다고 모든 학생들이 다 선발되면요, 심화 과목 대단한테만 유리하죠. 똑같이 이수를 했어도요, 어떻게 이수를 했는지, 걔가 심화 과목을 심화 수학 1, 2, 고급 수학 1까지를 할 수 있을 능력이 있는 아이인지 없는지 학교에서 확인합니다. 저희가 바보가 아니니까요. 물론 물투 성적이 안 좋은데 일반 물리를 할 수 있을까요? 등등. 그 아이가 선택을 해서 이수한 내용보다는 과정, 결과, 어떻게 수업을 이수했고 그 아이가 그 심화 과목에서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수했더라도 학벌이 나누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그것 때문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지필고사에는 비록 성적이 이렇지만 과정에서 이 아이가 잘하는 모습들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잘하는 내용을 평가를 해 주신다면은 한양대학교에서는 숫자를 뛰어넘는 결과까지 보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숫자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했습니다. 수학 이수 현황인데요. 자연계열 일반고 합격자 기준에서 어떻게 이수했는지 한번 봤어요. 저희도 봤더니 3과목을 이수한 아이들이 꽤 되더라고요. 됐고요. 2과목을 이수한 아이들은 자연계열이니까요. 미적 기하가 압도적입니다. 네, 저희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부분 지원자들도 그렇고 합격자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합통이란 기하를 이수한 아이들도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뭐 일반고 기준에서 평균 수학 이수단위 현황을 보니까요, 보통 이랬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일반고에서 열 수 있는 맥스 수학 이수단위더라고요. 그래서 뭐 높고 낮은 상관없이 5학기로 나눠서 90 단위에서 한국사 빼고 그다음에 5학기로 나눠서 수학 계산해 보니까 비슷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을 골고루 이수를 잘 시켜준 학생들이 합격하고 등록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과학은요, 물, 화, 생, 지, 원 기준입니다. 4과목 이수한 아이들도 꽤 되고요. 3과목 이수한 아이들도 꽤 많이 됐습니다. 2과목 이수한 아이들 비율을 보니까요, 3과목 이수한 아이들 비율을 보니까 물리화, 지구과학, 물리생명과학, 지구과학, 화학생명과학, 지구과학. 지구과학 선생님 좋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대학을 가려면 뭘 선택한다? 지구과학을 선택을 한다. 좀 신기했습니다. 원과목에서 지구과학을 많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2과목입니다. 4과목 듣게 되고요, 3과목 듣게 되고요. 이렇게 대부분 2과목 선택하시죠.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의외로 물리화학 2 선택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화투 생투 많죠. 그래서 물투화투, 화투 생투 하는 아이들이 지원자도 많고 등록 합격자도 많았답니다. 과학 이수단위 보니까 이것도 참 많이 이수를 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학과학을 충실하게 기본적인 미적 기하 그리고 2까지만 이수해도 한양대학교 합격할 수 있다. 종합전형 그 말씀을 드리며 생각보다 학업 역량이 중요하다는 포인트로 종합전형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정시는 사실 말씀드릴 게 몇 가지 없습니다. 한양대학교 자연의 정시는요, 과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과탐을 잘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요. 인문계열은요, 골고루 있고 이놈이 문제입니다. 상경의 수학 반영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 제자분이 이제 만약에 수능을 응시하면은 상대적으로 인문계열 학생들은 여기는 좀 피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이과 교차 지원이 한 70%대 정도 됩니다. 근데 상경은 더 됩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인문계열, 상경계열 할 것 없이
미적 응시한 아이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보고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분이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미적인 기하, 그다음에 바탕을 필수 응시해야 되고 인문 상경은 따로 제한은 없습니다. 올해는 과탐투의 가산점 3%는 없습니다. 과탐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걸로 좀 많이 물리가 갈리더라고요. 갑자기 내려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정시는요 N수생이 강세입니다. 그래서 한 75% 학생들이 N수생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꾸님 평균은 홈페이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크게 문제 없고요. 빨리 넘어가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변경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혹시 위험합니다. 이게 생방송의 묘미죠. 피하십시오. 아이고. 괜찮으시죠? 일단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찍는 데는 아마 문제 없으실 거예요. 올해 수시 정시 작년이랑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요. 달라진 거라고는 여기 의료학과 인문자연, 실내건축 디자인 인문자연 이 두 학과가 통합되어서 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학과가 기존에 조금 인지도가 낮은 학과여서 저희가 조금 계열도 좀 통합시키고 모집 인원을 좀 많게 해서 풀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산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지했다라는 거고 시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됐고요. 사실 한양대학교 전형의 변경보다는 외부 환경의 변화가 더 많습니다. 학생부가 굉장히 기재가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학종 때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여전히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서 변별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양대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 위에 있는 라인업의 대학들은 대부분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학생부 학생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역량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서 학생부의 제재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학업 역량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 아까 보여드렸지만 1등급 중후반 때, 2등급 초반 때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 정도 되는 지원자들이 있다면 나머지는 획득이라든지 획득, 창체 내용으로 저희가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0점, 3등급은 30,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을 놓고 종합 전형까지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 2등급이라 할지라도 단위수 보고요, 표준점수 보고요, 표준 편차 보고요, 이수자수 보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저는 등급보다는 원점수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원점수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그리고 원점수에 따르는 세특 내용이 깊이 있는 내용이라면 그 과목에서 그렇게 좀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좀 선생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나 2등급이나 유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양대학교에서는 간혹 동일 모집 단위에서 1.65 떨어지고 1.7은 합격하고 이런 케이스가 비일비재합니다. 5년 전에는 2등급은 떨어지고 3등급은 합격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 정도 사이에서 이 정도 사이에서는 유사할 수 있다. 그게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서 변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축소되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내신 성적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1.79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하고 준비하고 하는 아이들 노력보다는 교과전형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이 이제는 선택지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교과전형을 운영하는 학교들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그래서 저도 이게 좀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하는 풀 자체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는 게 현상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생기부는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세특에 집중할 때가 되었습니다. 세특입니다. 저희는 입학사정관은 소설가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 더 이상 이 친구가 이거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겠구나, 발전 가능성이 있겠구나 소설 쓰지 않습니다. 현 국영수사과에서 어떤 역량을 보였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학생에 대한 교과목의 평가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합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올해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에는 조금 바뀝니다. 한양대가 2028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전형의 변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다양하게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형이라고 하는 일반형 학생부 100%에서 조금 분화시켰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종이 있고요. 면접이 있는 여기는 일단은 내년까지 사범대만 적용할 예정입니다.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요. 여튼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범대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가 보시면 교과 전형에 최저가 들어옵니다. 5부터입니다. 종합 전형에 최저가 들어오는 종합이 있습니다. 3합 7입니다. 한양대 정도 지원하는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고요. 3합 7에 과목 제한은 없습니다. 탐구는 하나고요. 그래서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그리고 일반적인 한양대에서 그동안 10년 동안 운영했던 종합 전형, 그리고 면접형 종합 전형, 여기 사범대만 있습니다. 그래서 28까지 조금씩 움직일 겁니다. 28까지 이 틀에서 여기 보시는 327명, 156명, 737명, 29명 여기서 조금씩 가감이 될 거고 모집 단위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부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고요. 명확하게 어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한양대학교에서도 좀 변화를 이번에 좀 다양하게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서류형 학생부 종합으로만 학생부로 보는 전형들이 이제는 대부분 이게 면접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면접으로 넘어갈 것 같고 내신 성적을 이제 어떻게 산출해야 될지 모르는 시점이 오면 여기 있는 추천형의 교과 전형은 아마 종합 전형의 추천형 최저가 있는 학종으로 인원수가 좀 이동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인원수는 크게 좀 확대된 느낌입니다. 줄어든 전형이 논술이에요. 그래서 논술 전형은 점차 축소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좀 많이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논술을 좀 감소시켰다. 특기자도 감소시켰다. 학종을 좀 많이 늘렸는데 최저가 있는 학종도 있고 면접도 있는 학종도 있다라고 2, 5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교과 전형 내신 100% 변수 있다. 이게 내신뿐만 아니라 충원율 꼭 고려하셔야 된다. 그리고 인지도의 문제도 고려하셔서 조금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종합전형은 생각보다 학업 역량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세특을 굉장히 잘 써야겠구나. 뭐 어떻게 써야 되는 게 잘 써야 된다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선생님들의 영역이니까요. 논술 전형은 논술 중요하고 정시는 수능 100%입니다. 상경 계열의 교차 지원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45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든 내용들을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혹시나 또 쉬는 시간이